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다뤄볼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의 이 기소 내용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줬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좀 시끄럽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검찰이 기소할 만한 감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사모펀드 관련 비리였습니다. 자, 사모펀드 관련돼서 비리 첩보가 올라왔고 이걸 들여다보니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일이 터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올렸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사모펀드 관련 비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조국이 아들 대리시험을 봐줬다입니다. 자, 초창기에 나왔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사모펀드 관련된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석열 검찰의 주장.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수사.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많은 부분들을 수사를 했고,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관련 혐의, 그리고 입시 비리. 자, 조국과 상관이 없는 혐의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다 씌워졌고 이것이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권력형 비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조국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 이것만 남아있죠. 자,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조국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는 별건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조국이란 사람을 어떻게든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찾다 찾은 것이 아들의 대리시험. 자,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받는지 우리는 이 사실관계를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대신 봐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정으로 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숙제나 과제를 도와줬을 때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단순 숙제가 아니라 성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숙제 같은 경우에 부모가 도와줬으면 이거는 분명히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데 부모가 방해를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학부모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다 범죄자로 만드는 짓.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조국 전 장관의 대리시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도 비판을 하고 있죠.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순실도 정유라의 말을 대신 타주진 않았다. 하면서 조국을 최순실과 비교를 해버립니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저는 대리시험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치사한 행태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아들의 대리시험을 본
아주 치사하고 파렴치한 부도덕한 인물. 자, 이렇게 몰고 가는, 거기다가 이것이 법정으로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 행위가 될 거냐,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이란 인물에게 쓰여진 혐의, 권력형 비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는 정경심 교수에게 씌어진 혐의의 공범, 알고도 묵인했다, 동조했다, 도와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경심 교수와 상관없는 내용은 이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대리시험, 이 대리시험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업무 방해를 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행정까지도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참으로 씁쓸하죠. 이 뇌물수수도 너무너무 웃기죠. 박근혜 시절에 줬었던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딸 조민양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로 본 거예요. 3차례에 걸쳐서 받은 600만 원. 이 600만 원 때문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환중이라는 교수를 부산의료원 원장에 앉혔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걸 뇌물이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딸에게 준 장학금을. 한마디로 이 쿠션을 통해서 뇌물 준 거고 그 뇌물로 부산의료원장에 앉은 거다라는 이야기. 지나가던 개도 웃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창피한 것을 모르고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 기소라는 행위, 기소라 함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많은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있을 때만이 행해야 되는 바로 행위가 기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쓰여진 혐의, 기소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증거가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판 준비 기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1월에 5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또 6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은 너무나도 많은 검사들을 투입을 했고 굉장히 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한 사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 사건 재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검찰 때문에.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너무나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언론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들이 왜 검찰의 시간 끌기를 비판하지 않을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지 않을까? 표창장 위조 같은 사건은요, 너무너무 단순한 사건이죠.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교수라는 직을 이용을 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걸 발부했다. 어떻게 위조했으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누가. 자, 이걸 밝혀내면 끝이에요. 복잡할 게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떤가요? 표창장 위조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이 빠르게 재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보통 재판을 질질 길게 늘어뜨리는 건 피고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판 준비 기일을 지금 수십 차례 하고 있거든요. 재판이 빨리 들어가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질질질 끄는 전략을 쓰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쓰는 건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만큼 유죄 입증에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빠르게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유죄 확정짓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검찰이 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검찰이 처음에 조국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준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것만 남아있는 지금 현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조국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공격하기 좋은 재료이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기 좋은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주냐. 자, 이런 내용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혼자서 칼춤 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통과될 예정이죠. 이것까지 통과가 된다면 검찰의 좋았던 날도 다 끝나게 되겠죠.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검찰 마음대로 지금 조국과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사모펀드의 권력형 비리가 포착이 돼서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의견을 청와대에 냈었던 윤석열 검찰, 지금 수사 내용과 기소 내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자,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을 수사를 하다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지으면 되는데 지금의 검찰은 그러지 않습니다. 창피 주기, 망신 주기, 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언론 플레이라고 수사를 하는 걸까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집단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이것이 검찰의 목적이지. 이 범죄자인 조국과 이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게 검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이 사모펀드 관련된 권력형 비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아버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진짜 문제가 많다. 지금의 검찰.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본 조국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청와대에 의견을 냈었던 그 내용, 그리고 지금 조국이라는 인물을 기소한 이 혐의 내용, 이 두 개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별건 수사.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거겠죠. 사모펀드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시작한 수사가 이제는 본질은 다 사라지고 대리시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참 창피한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총선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들이 어디로 나올 것이냐, 또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영입이 될 것이냐, 보수는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정치권 셈법도 마구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패스트트랙 수사로 기소로 인해서 또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외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에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분석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일본으로 놓고 본다면 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을 대탈출을 했다. 그리고 1월 8일쯤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 미개함을 기자회견으로 다 폭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일본이란 옆나라 일본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카를로스 곤 회장의 기자회견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 개망신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자, 국내의 문제 그리고 이 해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2020년도 시작부터 아주 다사다난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 또 여러 가지 뉴스들 또 2020년도에도 또 시사건건과 함께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